(2021년 8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최재형 씨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슈퍼 엘리트들이 결집했다고 봅니다. 슈퍼 엘리트들, 최재형 위의 결집, 공부의 신, 국가 경영의 달인이 될 것인가, 제 관점입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최재형 씨가 직접 썼다는 대선 출마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고 글을 받아서 쭉 읽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옮기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허들을 뗀 다음에 대통령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진행된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다는 거죠. 이게 김학의 씨 불법 출금이라든지 월성 1억이 수치 조작을 해서 폐쇄하는 것이라든지 많이 했죠, 이 정권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걸 보았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지금 필요 이상으로 남발하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경제는 안 돌리고 그런 걸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감사원장으로서는 이 벽을 돌파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 늘 국민 위에 있었다 라고 최재형 씨는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이게 출마 이유라는 거죠. 감사원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거니까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죠. 책임지고만 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다. 네,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대한민국 기둥이죠. 이걸 문재인 정권이 허물었죠.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있었죠. 감사원장으로는 못 막겠더라. 그래서 나섰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다. 해수부,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피격돼서 태워지는데도, 그렇게 우리의 인권이 무시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는 이 정권, 2천만 우리 동포가 북한에서 저렇게 탄압받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김정은하고 맞추는 이러한 정권, 감사원장으로 못 막죠. 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출마 선언한 거 저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자신의 먹인 양 자화자찬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이룬 겁니다. 전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강 가서 볼 때마다 전두환 한강 개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전두환 씨 광주 어쩌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갖고 좀 잡아놓지 못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게 이 정권 아닙니까? 박정희의 딸을 저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기업들 크게 룰을 어기지 않는 한은 뛰게 해줘야 되는데 요만한 거 다 얼거매놓고 약점 잡아서 얼거매놓고 법으로 다 잡아넣어놓고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어놓고 이재용 잡아넣어놓고 이러고 뭐 합니까? 졸렬한 정권이죠. 이분은 경기고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문어직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예, 저도 이거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건데 동의합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향 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 향상에 뚜껑을 열어놓겠다. 네,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건데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왔지만 그래도 세칭 인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을 지지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엘리트, 제대로 된 엘리트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저는 엘리트 아닙니다. 수월성 교육은 해야 됩니다. 하향 평준화는 저는 반대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 예, 이거 참 옳은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면 그다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이념 때문에 마구 뒤엉켜 놓으면 어떻게 삽니까? 과거 정권들이 해놓은 게 있어서 에너지 정책이 좋아서 살고 있을 뿐이지 미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개판으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권 다시 검토해야 되죠. 에너지를 뒤흔들어 놓으면 이거는 국가의 적이고 민족의 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 그런데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다. 네. 빌어먹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빌어먹는 것도 아니고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하는데 그 한미동맹을 허물기 위해서 문재인 문바들이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겠다고 했으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다. 네, 제왕적으로 행사했죠. 대통령이 김학의 씨를 제대로 수사,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했지 않습니까? 탈핵 정책을 법도 없이 그냥 만들지 않고 하려니까 결국은 수치를 조작해서 월성원전을 폐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죠. 군주지 군주. 나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게 옳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은요,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박정희 전두환 장관들은 탁 들으면 누군지 다 알겠어요. 장관들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장관 위에 청와대 수석 내지는 비서관들이 정책을 만들고 장관들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장관들이 지게 합니다. 대통령 책임은 총리가 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요? 공산당이 다 만들어 놓고 국무원이나 정무원 만들어서 니들이 하고 잘못하면 걔네만 가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일당 독재국가에서 하는 방식이죠. 대통령 비서관들은 그야말로 비서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업무만 하고 나머지 모든 건 장관들이 하면 되는데 장관들을 허수아비 만들고 하명사건 처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운영이 엉터리죠. 이거 바로잡겠다고 했으니 저는 일단 지지입니다. 저는 이 최재형 씨를 한번 지켜볼 건데 이 양반이 7호학번입니다. 7호학번은 이제 77학번부터가 세칭 뺑뺑이 세대라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지 않고 고등학교에 간 사람입니다. 7호학번은 뺑뺑이 바로 전전, 76학번은 마지막 입시 세대가 되죠. 7호학번입니다, 이분. 그래서 저는 그 7호학번으로서 경기고를 갔다. 경기고 그때 진짜 가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아마 경기고 시험도 못 봤을 겁니다.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기고 출신들이 서울대학교를 한 500명 갔습니다. 2000명 서울대 정원인 시절에 4분의 1이 경기로 채워집니다.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대원외고나 인사고나 상상고나 500명씩 못 갑니다. 10분의 1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고 출신은 K, 서울대는 S, KS 마크가 나와졌는데 이 KS 출신이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76학번까지가 이제 경기고 출신이 숫자가 많은데 그 이후에도 뭐 경기 나와서 서울대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글쎄 다음 5년 지나고 또 나이가 이 사람들이 70이 넘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 KS의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재형 씨에 조금 알아봤더니 이 양반이 경기고에서 문과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입학 1등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이 양반이 대단한 엘리트 같지만 서울대에 입학할 때 문과 전체 수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법대니까 사시의 최연소 합격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들은 사시, 행시, 외시, 삼시를 다 합격하는데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경기에서 1등해도 안 됩니다. 나중엔 이제 합격해서 법무관하고 판사로 근무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 주인으로 KS가 모인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최재형 씨가 아까 선언문에서 발표한 그런 것들하고 그거를 자기 친구들, 선후배들, 두루 KS 출신이겠죠. 그 인맥과 과연 해낼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최재형 씨는 여러 차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이 집안은 부친이 돌아가신 최영섭 대령이잖아요. 해군 대령. 굉장히 그분이 기골이 키는 작지만 장대하고 장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은 집안 행사할 때 애국가 부르고 사절까지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의하고 한다.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답니다. 보니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재형 씨는 뭐 까도 미담뿐이다라는 사람이고 딸을 둘 낳고 아들 둘을 입양했는데 한 아들은 지금 중국 상하이, 또 한 아들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놓고 있죠. 입양한 아들을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죠. 부인은 이대를 나오신 분으로 압니다. 부인은 뭐 부인도 근데 아주 굉장한 기독교인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집합소가 문과에서는 서울법대잖아요.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80학번까지는 세칭 본고사라고 하는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본고사를 볼 때까지 서울대 입학 정원이 2,000명 선이었어요. 서울법대 입학생은 그 10분의 1인 280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81년부터는 360명으로 서울법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을 그 당시에 몇 명을 붙였는가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사법시험은요, 합격자 수를 정해놓지 않고 평균 점수이 60점이 넘어야만 합격을 시킵니다. 어떤 점수가 안 되면은 10명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60점이 넘으면 몇십 명 뽑아주면 100명 이상은 합격자 안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년 이전에 서울대 합격자 수는 정원은 280명인데 사시 한 100명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 입학자들도 사시에 못 붙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80년 이전에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서울법대 1세기입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고대법대가 들어가고요. 연대법대, 성대법대 이하는 있긴 있지만 제로에 수렴합니다. 굉장히 서울법대가 사실은 서울법대 1세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1년 서울법대 정원, 서울대 정원을 늘리면서 사시 합격자를 그때 300명으로 합니다. 300명으로 합니다. 81년에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재형 씨는 7호학번으로 서울법대 가는데, 그러면 7호학번 75, 76, 77, 78, 79년에 졸업하는데, 이때 이 양반, 이때까지 서울대 사시 합격 못해요. 79, 80년도 공부해가지고 81년도에 사시 정원 300명 늘려 첫해 이때 붙습니다. 이때 사시에 붙는 사람이 경기여고 나와서 서울대 입학 동기인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했던 강금실 씨. 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시 정원 늘렸을 때야 비로소 붙습니다. 덕분에 300명을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온 이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거의 독식을 해서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번들이 굉장히 KS 일색이 많아요. 인맥이 빵빵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0명으로 유지하다가 96년도인가에 사시 합격자를 500명으로 늘리면서 이제 사시 합격자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법대 정원보다도 사시 합격자가 많으니까 고대 법대 합격자도 많아지고 연대 법대, 상대 법대도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러고서 매년 100명씩 늘다 1000명으로 하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법대를 합친 것보다도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타대학도 많아지면서 사시 합격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변호사 시험 로스쿨 나온 사람을 하면서부터는 3000명인가요? 뽑으니까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최재형 씨가 들어갈 때는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는 인맥이 빵빵합니다. 네. 이거 바로 이제 이때 이듬해에 이제 강명원 변호사, 서마비인데 아주 그 최재형 씨가 친구였다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때 합격을 하는 거죠. 이래서 빵빵한 KS 인맥이 그 이전의 KS 인맥보다 더 두터운 서울법대 인맥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잠깐 비교해보면요. 윤석열 씨는 충안고 나왔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이긴 하지만 경기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KS 인맥은 없습니다. 충안고는 뭐 저희보다 1년 빠른 사람이니까 그때 충안고가 서울대 많이 갔지만 100명 이하입니다.
4, 50명 갔나 그러니까. 법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이낙연 씨는 서울법대 나왔죠. 근데 광주일고 나왔는데 광주일고도 대단하지만 경기에 비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경기 500명, 서울고등학교 400명, 경북고등학교 300명. 이건 1, 2, 3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명 이하쯤에서 경북고, 그 이하에서 부산고, 경남고 비슷하고, 그 밑에서 광주일고, 대전고, 전주고, 그 다음에 용산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일고도 대단하고 하지만 광주일고 서울법대 인맥은 KS의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씨는 구수를 하고 91년 합격했으니까 그때는 좀 수월할 때 들어갔으니까 또 그 전체 동기들로 보게 되면 파워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 최재형 씨 측근들은 만으로 65세입니다. 대학 교수인 분들은 올해 말에 대부분 정년 퇴임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요직들을 많이 거친 장관이나 뭐 기업체 CEO 한 분들 많을 텐데 대부분 리타이어에 있습니다. 근데 다 똑똑합니다. 그분들 여러분들은 아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이고 이 정부 하는 거에 반대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KS이기도 하고 또 최재형 씨는 문과에 1등을 했으니까 인정받잖아요. 동기들 사이에서. 직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결은 우리 사회에서 KS들이 한번 대통령 만들어보자 했던 게 이해창 씨입니다. 이해창 씨. 그분이 경기를 나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때는 서울법대가 인원이 적을 때잖아요. 그때 한번 모였지만 이해창의 꿈은 실패했습니다. DJ한테 실패하고 노무현한테 실패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퍼엘리트들이 모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최재형을 포함한 슈퍼엘리트들이 과연 대통령을 만들어낼까입니다. 제가 하나 보는 관점이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잘하는 무대가 있어요. 고도의 판단을 하거나 논리적인 분야에서는 이분들이 탁월합니다. 과학자 집단, 그 다음에 판사 집단에서는 이분들이 뛰어납니다. 순수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쪽이나 또는 이 판사 쪽에서는 탁월합니다. 미국도 보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사들 보게 되면요. 미국도 하버드 로스쿨이 최고거든요. 그러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이렇게 뭐 쳐가는데 그게 전체로는 합격자 할 때는 똑같지만 최고로 1, 2, 3위 뽑고 나면 하버드, 예일,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연방 대법관들 보게 되면 하버드가 거의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이고 예일이 몇 명 있고 그 밑인 프린스턴, 콜롬비아도 별로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하급심에는 뭐 주립대학 출신 판사도 많겠지만 상급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판단을 할 때는 엘리트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법관들 또 서울법대가 많은데 요즘 와서는 일부러 그러는지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자꾸 집어넣는데 고도의 판단은 다양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최고의 엘리트로 가는 거고요. 그러나 정치로 오게 되면은 정치는 고도의 판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도 필요하고 유머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리더는 되지 못합니다. 국절에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읽었다든지 그런 것 쭉 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나카가 일본 총리가 됐다든지 그게 전문가 세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슈퍼 엘리트를 이끌고는 최재형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건 윤석열이나 이낙연도 갖지 못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엘리트는 리더는 아니거든요. 되게 참모들인데 리더가 되려면은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할까요? 물론 입양아를 키우고 여러 가지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슈퍼 엘리트가 대한민국에 위해서 나선 거는 문재인 정권이 워낙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나선 건데 성공을 할까? 이제 슈퍼 엘리트까지 나올 만큼 대한민국이 다급해졌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재형 집단이 얼마나 해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공약을 내놓을지. 일단은 장도를 빌면서요. 지켜보고 잘한다면 밀어줘야죠. 네, 저희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